이게 리듬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입에 잘 붙지는 않습니다만.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잠깐, 왜냐면 조금 있다요. 이 바디 페인팅이라고 하는 아주 좀, 우리들이 평소에는 그렇게 보긴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 배달래 작가가 이 독일에서도 가고, 이 강의 눈물을 이 사람 몸에 페인트 칠을 하면서 하는 그 공연이 좀 준비되어 있고요. 또 그에 앞서서 아까 소개를 했습니다만 지금 삼낙둔치라든가 두물머리 또 고령에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의 이 사대강과 관련된 어떤 아픔의 이야기 그 얘기도 함께 들을 시간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쉬는 시간 없이 그냥 예. 조금 바로. 예, 요거 저 곧바로 좀 네. 곧바로 요거 좀 이후에는 바닥에 물감이 이게 지워지긴 하는 물감인데 그래도 여기다 막 물감을 뿌릴 수가 없어서 예. 예. 근데 요거에 앞서서 세 분의 말씀을 잠깐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잠깐만요. 뭐 이거 저 까는 김에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미술과 음악, 무용 그리고 영상이 함께 펼쳐지는 퍼포먼스입니다. 강의 눈물을 주제로 이 바디 페인팅 퍼포먼스를 여러 번 이제 하셨는데요. 아이 저 대표님이 아까 시간을 너무 많이 쓰셔서 지금 시간에 쫓겨갖고 못하고 있는데요. 예. 요거 저 기다리는 사이에 그러지 않아도 근데 의원님들 마이크 넘겨드리면 워낙 말씀이 길어지셔서 이 시간이 쫓겨서 그랬는데 의원님 요 잠깐 한 말씀 여기서 부탁드립니다. 예 오셨는데 무슨 얘기? 근데 오셨는데 앞으로 저 4대강 특히 어떻게 할 것이다. 예 대신 길게 하지 마시고 예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이거 준비하면서 얘기하면. 예. 준비 다시 다 끝났는데 예. 예, 안녕하세요. 민주당 4대강 조사특위 위원장을 맡게 된 이미경 의원입니다. 18대 때 저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4대강 문제를 다뤘고 김진애 의원은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게 토목공사 성격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국토해양위원회가 또 주관하고 있었고 해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19대 들어왔는데 아까 김진애 의원 얘기를 들으면서 김진애 의원이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다 이 생각하고 있었고 제가 19대 지금 국토해양위원회에 제가 갔어요. 환경노동위원회 가지고는 좀 성이 안 찬다. 국토해양위원회를 가야지 되겠다 이러고는 몇 가지 문제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국토해양위원회 갔어요? 이래서 제가 4대강 문제도 있고 제가 주거복지 문제도 있고 몇 가지 하겠다 이랬더니 4대강은 좀 끝났죠. 이제 이슈가 대선에서 끝났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막 터져 나오는 거 있기 때문에 마치 끝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들었듯이 이 문제는 정말 이명박 대통령만의 책임이 아니고 152석 거대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새누리당 그다음 박근혜 후보까지 포함해서 아무런 반대를 하지 않고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같이 갔던 이 문제와 함께 있는 것인데 어떻게 끝났는 것인가 우선 그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상돈 교수 4대강 반대했었죠. 마치 그리고 새누리당 새로 창당하면서 비대위원으로 들어가서 저하고도 어디 토론회 갔더니 4대강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4대강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것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에는 왜 갔느냐고요. 그것은 마치 새누리당하고 MB하고는 다른 것이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거고 한나라당은 이명박 거고 그래서 잘못한 4대강은 이명박 잘못이지 새누리당 박근혜 잘못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슬쩍 한마디 하고 넘어가는 그리고는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아무도
이상돈을 욕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가수는 다른 데 가서도 4대강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아마 토론회 하거나 이러면은 뻔뻔하게 나와서 4대강 잘못됐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고는 자기는 그 4대강을 지켜준 새누리당, 한나라당, 거기에 속해갖고는 지금 다시 박근혜를 세우려고 움직이고 있다. 국민들을 IQ가 한 10 정도, 두 자리 숫자에 해당하는 걸로 보고 있는지, 저는 아까 우리 언론 나왔지만은 언론이 모두 입 닫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문제가 문제로서 크게 제기 안 되고 또 넘어가는데, 정말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정말 대단하구나. 진실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다시 이것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대단하다 생각하고, 저도 4대강 사업의 이 문제 끄집어내는 것, 이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아까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에 있어서 저는 4대강 문제, 뭐 뉴타운 문제 다 일맥상통하고 있죠. 토목공사 하면서 돈 좀 벌고 거기에서 돈 제대로 와장창 먹는 놈 따로 있다,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게 우리 국민들도 사실은 따라갔죠. 개발, 성장, 돈 벌기 따라갔는데, 이제 이 미망이 다 끝나고 새로운 전환으로 가야지 되는, 그것을 우리가 얻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또 다른 또 비극을 그대로 그냥 뭉개고 가는 거와 같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그것을 끌고 갔던 동력인 성장주의, 한탕주의, 그 다음에 거기에서 떡국물이라도 얻어먹어서 또 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걷어내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좀 끌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데 이 방법으로만 써봤더니 되더라고요. 오늘도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말씀해 주신 우리 이미경 의원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얘기하고 강의 생명을 얘기하고 강을 살리는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 4대강의 이야기, 그 다음에 거기에 정책과 관련됐던 사람들의 이야기, 또 그 정당의 이야기, 결국은 정치가 돼버린 거 됐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삶 자체가 우리들이 정치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이렇게 숱한 생명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도 함께 느끼게 됩니다. 자, 이 4대강 사업으로 정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생생한 얘기를 잠시 듣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삼락둔치에서 오신 정성철님, 또 두물머리에서 오신 서규섭님, 또 고령에서 오신 곽상수님, 잠시 좀 의자로 모시겠습니다. 예. 박수로 맞아주시겠습니까? 아까 처음 우리 대표님께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정말 이 점 어렵게 예, 이분들 여기서 무대 위로 모셨더니 막 서로 악수하고 자기네끼리 반상회하고 있는데요. 예, 자, 예, 좀 마이크는 이렇게 두고요. 일단 다시 한번 좀 본인 소개들을 좀 간단히 좀 해주십시오. 네, 부산에서 왔습니다. 정승철이라고 합니다. 삼락둔치에서 오셨고요. 또 예, 저는 그 양평 두물머리에서 유기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규섭. 예, 두물머리에서 오신 서규섭님. 또 예, 저는 경북 고령에서 농사짓는 곽상수입니다. 예. 아유, 고령 쪽이 강정보가 있는 쪽이고 고령 그쪽 맞습니까? 예.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시고요. 감으로 쓸 때인데도 거기는 아예 물난리가 났었다. 그래서 밭에 농작물이 물에 잠기고 했다 그러는데 그쪽이 고령 맞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럼 무슨 농사를 지셨습니까? 저는 수박 농사. 맞아. 수박이 물에 다 잠긴 거 그 댁 사진이었군요. 예? 그 얘기 좀 잠깐 좀 들려주세요. 우리가 길게 얘기를 못 듣고 한 3분씩 여러분들의 상황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들려주시겠어요? 김 대표님. 예. 거기 또 영상이 있습니까? 사진을 몇 장 가져왔거든요. 사진 갖고 오신 거 볼 수 있어요? 3살 동안 대답 안 하면 5가지 셀 거야. 사진 갖고 온 게 볼 수 있습니까?
예. 네. 좀 볼까요? 제가 농사 짓는 곳은 경북 고령군 우곡면입니다. 고령 우곡이라 하면 그린 수박으로 유명하고요. 저희들 전체 농사 면적이 한 400만 평 정도 됩니다. 전량 수도권에서 소비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수박에서 최고 명품 수박이 저희들 고령 우곡에서 노는 수박입니다. 저희들은 그 낙동강과 해천이 만나는 곳이고요. 합천보 담수 이후에 그 너른 덜에서 한 50cm 땅만 파면 이제 물이 막 솟구쳐 오릅니다. 이런데도 국토부나 수자원공사에서는 배수불량이라는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녹조 문제가 심각하고요. 저희들 합천보 근처이기 때문에 녹조가 최고로 심각한 곳이 바로 또 제가 사는 동네입니다.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면은 이제 물이 올라가서 걱정이고요. 또 비가 안 오고 이런 경우는 또 녹조 문제가 심각하고요. 좀 전에 뭐 새누리당 뭐 대통령 되는 사람 욕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욕을 좀 많이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고령군이 낙동강을 경계로 강을 건너서가 바로 달성군입니다. 한 70km 정도 되는데요. 강정보 밑으로 해서 달성보가 있고 합천보가 있습니다. 이 낙동강을 건너 달성군 국회의원이 박근혜였습니다. 이 박근혜가 사실 뭐 침묵을 지켰다 하잖아요, 그죠? 그 침묵을 지켰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 하고요. 지금 현재 이제 부산 사람들이 먹는 물 가장 심각합니다. 대부분 이제 뭐 합천보 위로 물이 녹조가 심각한데 대구 경북 사람 어떻게 할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실 그 물은 대구 경북 사람들이 먹는 게 아니고요. 부산 경남 사람들이 그 물을 먹습니다. 그 물을 사람이 마실 수 없을 정도로 만든 장본인이 그쪽 국회의원을 했었고 가장 국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요. 뒤에 화면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거 좀 어둡게 해서 좀 잘 좀 보일 수 있게 좀 해주시고요. 예. 좀 옆으로 약간 좀 비키셔야 다른 분들도 좀 보이실 것 같은데요. 예, 기껏 모셔놓고는 쫓아내네. 예, 좀 설명을 좀 지금 해주세요. 왼편이 낙동강이고 이게 이쪽이 해천입니다. 지금 요 사진이 뭐냐면은 우리가 재태적이라 하죠. 또는 역행 침식이라고 합니다. 이 해천이 한 3m 이상 모래가 낙동강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지금도 침식이 엄청 심하고요. 지금 요 사진입니다. 또 다음. 요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열리덜에서 이제 50cm 정도만 파면 이제 물이 나온다는 그 사진이거든요. 지금 현재 요 물을 팠습니다. 한 20분 후에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이. 20분 후에는 물이 이렇게 차오릅니다. 이런데도 농사 짓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찍은 때가 그러니까 가물었다고 걱정할 때 그때 작년 11월 달입니다. 11월 달에는 작년 11월. 갈수기거든요. 예. 자, 요 물 한번 보십시오. 요 덜이 조금만 파면 이렇게 물이 나옵니다. 다음 사진. 자, 요 사진은요, 한 땅에서부터 한 20cm 정도밖에 안 되죠. 이 정도 물이 차오르고요. 한 석 장 정도 사진을 보면 물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자, 요런, 아닌데. 예, 요 다음 사진요. 자, 요게 지금 작년 가을입니다. 이 정도로 이제 비가 조금 오면은 물이 엉망이 돼 버립니다. 이게 덜 한 400만 평 덜이 전체가 이런 식으로 지금 변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정도로 지금 이게 이제 수박 농사입니다. 가을에 수박이 이런 식으로 다 변해 버립니다. 전혀 농사가 되지 않습니다. 자, 요거에 이제 물 색깔을 한번 봐 주십시오. 물이 점점 이렇게 붉어지죠. 하루 건너서 이렇게 3일 동안 찍은 사진인데요. 이 물이 땅 속에 있는 철분이 이렇게 땅으로 올라오는 건데 아직 여기에 대해서도 뭐 국토부나 수자원공사는 자기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자, 이게 요즘 인기 있는 낙동강 녹조입니다. 우리 동네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다음 사진. 전체가 이게 합천보 녹조입니다.
다음 사진요.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 정도면은 깨구리가 그냥 막 강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물에 안 빠지고. 요거는 낙동강이 아니고요. 지류인 해천입니다. 해천은 1급수 강이거든요. 낙동강과 만나는 부위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해천에까지 이렇게 적조가 지금 현재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사는 곳에서는 녹조락하는 게 전혀 없었고요. 1급수가 흐르는 이런 지천인 참 지류인 해천에서까지 이런 녹조가 일어났다 하는 것은 뭐 전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다시 종합을 하자면요. 지금까지 농민들을 수탈의 대상으로만 삼은 정부는 많거든요. 역대로 농민들을 수탈하고 못 살게는 굴었지 농민들 땅을 뺏고 농사를 못 짓게 한 정부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 정부가 바로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고요. 그리고 또 하나 먹는 물을 가지고 장난치는 정부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사람이 먹는 물, 가장 소중한 물을 가지고도 이렇게 장난을 치는 게 지금 현 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 간에 제가 농사 짓는 뭐 농민으로서 말씀을 드리지만 올 연말에 꼭 그런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가만 생각해 의자가 필요 없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고령에서 오신 예 우리 곽상수님 말씀 들었고요. 예, 이제 들어가서 계셔도 됩니다. 두 분 또 벌 쓰셨습니다. 예, 자 한 분 앉아 계시고 한 분 또 말씀을 좀 듣죠. 예, 이번에는 예 이거 저 삼락둔치 이야기도 가운데 오셔서 좀 들려주십시오. 벌쭘하십니까? 예, 무슨 예. 말을 해야 될지. 제가 옆에 서 있어 드려야죠. 예. 이 삼락둔치는 이제 부산 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삼락둔치가 저 낙동강 하구에는 이제 여러 몇몇 둔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근데 이 삼락둔치가 이번 4대강 사업과는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또 피해가 있는지 그런 예. 얘기 좀 들려주시겠어요? 지금은 그 농지가 싹 다 없어져 가지고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부산에서 농사 짓는다면은 모르십니다. 서울에 매년 집회를 하러 올라가도 부산 농민회가 어디냐 그런 소리를 많이 듣는데 2010년 9월 달까지 그 둔치를 우리가 지켰었습니다. 우리는 그 보통 둔치에 농사를 지으려면은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우리는 그런 허가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2003년도에 약속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평생 그게 농지로 하겠다 해가지고 점용 허가도 없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MB 정부 들었으면서 완전히 그 수변지구의 농지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그냥 거기에 왕창 밀어버렸는데 우리가 한 140명쯤 되는데 그 4대강 발표되고 우리가 그 농성도 한 60일 했고 2010년 9월까지 버티다 결국 그 100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100기 들고 현재는 뭐 전체 싹 다 밀어가지고 그 뭐 잔디밭 그 다음에 뭐 세멘토리에 길 만들어 놓고 과거의 사진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죠. 제가 그 요 행사 때문에 그 올라오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그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예, 이 이야기 한마디나 하고 싶습니다. 그 4대강 발표되면서 그 농사를 지으면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농약을 많이 뿌려가지고 그 하천변이 오염이 많이 된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 농사 짓는 거기에서는요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농약을 많이 뿌리고 농사를 짓는데 비가 오면은 그 왜 맹꽁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네. 삼락 지구에 맹꽁이가 있는데 그 밭두렁에 비가 오면은 맹꽁이가 이래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그것만큼 맹꽁이가 많이 살았었습니다. 근데 그걸 그 농민들이 그 하천을 오염을 시킨다. 이거는 제가 도저히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고요. 오늘 사실 문제는 땅이 없어졌기 때문에 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냥 단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그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두물머리 한 곳만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네. 지금 행정 대집행도 지금 그 기간도 되었고 지금 그 저번에 1차가 안 됐다고 했는데 이거 정말 그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합쳐서라도 이 두물머리 한 곳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미래가 있다고 수변지구 그대로 놔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우선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그럼 잠깐만. 네. 그러면은 우리 정성철님을 비롯해서 거기서 농사 짓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신다 그랬죠? 몇 가구? 180분 정도 되는데 근데 그분들이 이제 농토가 싹 없어진 거예요? 젊은 분들은 뭐 하만도 가고 예. 그 땅끝 그 진도도 가고 그 젊은 분들은 다 옮겼는데 나으신 분들은 이제 그집 뭐 폐지 죽고 그러고 있죠 이제. 우리 정성철님은 이제 저는 앞으로 뭐 하고 지내실 겁니다. 저는 강동으로 갔습니다. 그 임대농을 하고 있는데 아, 이제 요즘은 오셨어요. 땅도 잘 안 빌려줍니다. 그 땅 있는 분들이 예, 그 예. 양도소득세 때문에. 아까 곽상수님 얘기대로 농민들 고생시킨 정권은 많아봤지만 농민들 농사 못 짓기 땅 뺏고 이런 정권은 처음 봤다는 얘기가 절절하게 가슴에 와닿네.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두물머리에 우리 서규섭님, 예, 그저 두물머리도 그저 유기농 농사 짓고 그러다가 지금 행정 대집행한다 그러고 막 하다가 최근에 무슨 합의를 봤다. 그래서 야 이게 그나마 일단은 다행이다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하고 있는데 좀 얘기 좀 그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다른 분들 얘기처럼 그 이명박 정부는 임기 초기부터 강가를 개발하고 또 농사짓던 농민들을 내쫓고 그 농민들을 오염의 주범으로 몰아서 범법자를 만들고 결국 많은 부분에서 수만 명의 농민들이 쫓겨나게 됐죠. 근데 제가 보긴 강가의 농업은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농민들이 지어왔고 그런 긴 역사 속에서 농민들은 살아왔고 또 이 사회에 기여를 해왔을 텐데 그게 이제 4대강 사업 때문에 범법자가 되고 오염의 주범으로 낙인 찍히고 그래서 그 땅에 결국 쫓겨나게 되고 이게 정말로 상식적인 일인가 싶은데 저희도 원치 않게 두물머리에서 지금 3년 3개월 동안 그 8만 평의 땅을 지키고 있는데요. 두물머리는 팔당 댐 바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에 있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그 물을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죠. 인구의 절반이 넘는 곳이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7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유기농업의 씨앗을 처음 뿌렸던 그런 유기농 역사의 발원지 중에 한 곳이기도 하고요. 또 지금은 수도권에서 서울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건강한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최고의 생산 기지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 수십만 명의 소비자 조합원들이 팔당 두물머리 지역 농민들과 결합해서 이 붕괴되는 농촌을 한번 살려보겠다. 그것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이 한번 해보는 그런 협동과 농촌 공동체 회복 운동이 있는 곳인데요. 그 역사가 4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노력들을 해왔던 선배 농민들과 소비자분들의 힘으로 이명박 정부의 4대강에 맞서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에 많은 고초가 있었습니다. 경찰에도 많이 끌려갔고 재판도 많이 받았고 또 국회에 가서 많이 호소도 했고 청와대를 향해서 농민들이 삼보일배도 하고 또 자꾸 오염의 주범으로 모니까 이 김정욱 교수님도 계시지만 전문가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진짜 우리가 오염의 주범이 맞습니까? 라고 과학적으로 자문을 구해보기도 하고 그런 모든 도움 덕분에 중간 과정에서 4대강 관련된 재판 중에는 유일하게 승소를 2번이나 하기도 했고요. 또 그런 법적인 싸움 외에도 농민들이 벌금 맞고 경찰에 끌려갈 때마다 농사 짓는 게 죄라면 나도 벌금 맞고 경찰에 끌려가겠다고 이제는 같이 들어와 있는 분이 수백 명이 들어와 계세요. 행정대집행을 8월 6일 날 하겠다고 그랬을 때 수백 명의 우리는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 법정에 탄원서를 보냈던 수천 명의 시민들 내가 농사를 지어서 내가 불법자가 되겠다고 불복종 운동을 하시는 수백 명의 시민들이 행정대집행을 하는
집달간 앞을 막아서고 두물머리를 지켜왔습니다. 저는 4대강 싸움 하면서 그런 걸 보게 됐습니다. 강정에서도 봤고 쌍용 자동차도 봤고 부산 그 크레인 농성도 봤고 또 지금도 수없이 세워지고 있는 골프장 쫓겨나는 주민들을 보면서 왜 우리 이 MB 정권 하에서는 온 강토가 다 파헤쳐지고 쫓겨나고 그런 일들이 왜 이렇게 자꾸 일어날까? 두물머리 유일하게 남아있는 4대강 사업 마지막 8만 평 지구라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거기는 농민들 쫓아내고 자전거 도로 내는 것 외에 그 비용이 35억이랍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단지 정부는 여기에 마지막 사업을 마무리 짓고 모르겠죠. 대선을 앞두고 얼마나 큰 선전과 홍보의 장으로 두물머리를 이용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 너무너무 힘들고 힘들었을 때 천주교 신부님들이 같이 하셨습니다. 지금 900일 넘게 매일 생명평화 미사를 드리고 있는 신부님이 계신데요. 신부님의 위로도 많이 받고 신부님이 사주는 술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행정 대집행을 하겠다는 정부의 공권력에 맞서겠다고 평화의 텐트촌이 세워지고 매일 수십 명 수백 명이 들어와서 있고 전국에서 쌀과 음식들이 날라지고 있고 두물머리는 무슨 피난 난민촌처럼 되어버렸고 매일 저쪽 6번 국도 교각위에는 감시인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천주교 그리고 국회의 4대강 특위 이미경 의원님을 비롯한 분들이 정부 국토부 행정부를 향해서 마지막 이곳은 또다시 이런 공권력이나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대화와 평화적인 해결을 바란다. 교회가 청와대 강력히 경고를 했습니다. 또다시 용산 강정에 이어 여기 용역 깡패들이 돈다면 교회가 이건 용납하지 않겠다. 국회에서 4대강 특위 발족식을 두물머리에서 하면서 이 두물머리만큼은 유기농의 정신인 생명과 평화의 그런 문제 해결의 방식도 그렇게 해보자. 농민들이 많은 걸 양보해서 천주교의 신부님들과 제안을 했습니다. 이곳을 생태체험학습장으로 만들자. 4대강의 내용도 빼고 농민도 4명의 남은 농민이 내 땅을 주장하지 않겠다. 이것을 가장 생태적으로 그리고 유기농의 역사가 살아나는 내용을 채운다면 우리는 그냥 홀가분하게 떠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주교님의 사인과 4대강 추진본부장 신명필의 농민이 보는 앞에서 사인하고 이젠 두물머리의 생태체험 학습장이 만들어질 텐데요. 앞으로 협의기구를 민관이 같이 협의기구를 꾸려서 거기에 우리는 호주의 세레스나 영국의 리턴이나 이런 유기농 생태공원 같은 것을 조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남은 과제가 많은데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쟁이나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것을 풀어나가는 방식이 정부는 힘으로 폭력으로 제압해버렸는데 제발 앞으로는 그 두물머리가 전 이룬 성과는 그 불통의 이명박 정부 4대강 신명필 본부장이 농민 앞에 와서 그래 대화로 이 문제를 풀어보자 라고 하고 농민들이 제시한 안들을 받아들였다는 데 저는 큰 의미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두물머리는 이제 사회적 자산과 가치가 배어있는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마이크 좀 받아주시고요. 예, 그러지 않아도 페이스북을 제가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두물머리에서 뭐가 타협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타협이 됐다는 건 농민들만의 주장이 다 100% 수용된 것도 아니고, 농민들도 우리가 일부 손해보고, 사실 이렇게 가면서 해야 되는 건데 그동안 너무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두물머리가 어떤 그 좋은 그 예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하시죠? 예. 뱃속에서 그냥 행주 짜는 소리가 들리시죠? 자, 이번에는 앞서 얘기했지만 원래 이분은 서양화를 전공하신 분이에요. 이름이 배달래입니다. 예명이 아니고 본명이 배달래예요. 달래님인데 배달래님이 독일 다뉴브 축제에서 퍼포먼스를 펼쳐서
독일인의 가슴을 울리기도 했고요. 여수 엑스포에서 세계 각지에서 참여한 또 불교도들을 감동시키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강의 아픔을 전달하는 배달래 작가의 강 물꼬를 트다 퍼포먼스를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박수로.
직접의 이메일 제보가 접수됐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태스크포스를 운영했다는 내용이었다. 예, 음악을 음악을 맡아주신 분들까지 같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그 세 곳에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이거 제 실수인데 그 전체적인 이제 얘기를 김재욱 교수님이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지어 주시기로 하셨는데, 김재욱 교수님, 그 아까 제가 순서를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좀 잘 나오셔서 간단하게 그 세 분 농사 지으시는 이야기 들으셨죠? 예, 좀. 저 농사 짓느라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그다음 사원들하고 제가 하신 일에 대해서 제가 존경을 표합니다. 근데 이명박 정부가 4대강변에 농민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2009년도에 연구 보고서를 하나 냈어요. 그 보고서에 뭐라 그랬나 하면, 강변의 농지를 관리 감독을 안 해놨더만은 노는 땅인 줄 알고 농민들이 마음대로 들어와가지고 농사를 짓고, 그래가지고 빈일나서도 마음대로 지나놓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나온 오염이 보니까 막 전체 다른 토지보다도 2배, 4배, 7배 오염을 많이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고서를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이게 완전히 엉뚱한 거예요. 팔당만 하더라도 거기는 수변구역, 그린벨트, 상수원 보전구역, 이렇게 4가지 규제가 묶여가지고 농민들이 그 대문 한 장만 고쳐도 당장 쫓아옵니다. CCTV가 달려가지고. 그리고 빈라우스 지은 것도 마음대로 지은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지으라 그래가지고 지원 받고 한 거예요. 그리고 수질 오염을 시킨다 그래가지고 유기농을 하느라고 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정부에서 다 지원하고 그래가 한 건데, 갑자기 막 그렇게 엉뚱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래서 오염이 얼마 나왔나 한 거 조사를 해놨는데 보니까 비가 올 때 논에서 나오는 오염이 평균 2ppm이더라 그랬는데, 2ppm이 뭔가 하니까 우리나라 1급수 기준이 1급수. 비가 안 올 때는 오염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팔당에 옛날 사람들이 다 생분뇨로 농사 지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제가 70대 초만 하더라도 거기 가보니까 물이 너무 깨끗해가지고, 깨끗한 물 보려면 팔당 가보라 그랬습니다. 농민들이 생분뇨로 농사 짓더라도 언제 어떻게 비를 줘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걸 덮으셔가지고. 그 실제로 조사한 걸 보니까 그 보고서 내용이 어떻게 됐는가 하니까, 농민들이 내보내는 오염이 기여도가 0.01%다. 비율을 따져가지고 0.0001 ppm이다. 그게 오염이에요. 그래가지고 대신 넣으려는 게 뭔가, 지금 자전거 도로 만들고 공원 만들고 그러죠. 거기는 비가 안 오더라도 오염 향수가 들어갑니다. 배출 후에 기준만큼. 그 기준이 얼마인가? 정화조를 재면 BOD가 100ppm이에요. 그런 게 내에 들어가고 있어요. 비가 오면 어떻게 되나? 정화조가 넘쳐가 처리도마다 그냥 들어갑니다. 그 오염이 얼마인가? 하수 들어가는 오염보다 더 들어와요. 그런 거를 만들면서 농민을 쫓아내는 거. 이것은 천리를 어긴 거다. 그래서 저는 남을 저주하는 기도를 안 하는데, 이를 대해서는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저거는 심판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장환 교수님, 예, 그 녹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잠깐만 좀 듣겠습니다. 저는 예정이 없었는데 다들 식사하러 가셔야 되는데, 그 앞에 어제 이제 제가 논문 연구 결과 발표하면서도 뭐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지금 4대강에서는 지금 녹조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부산 가톨릭 대학에 있는데, 부산에서는 이제 그 하구도군에서 녹조가 넓혀서 늘 그 수돗물이 걱정인데, 그래서 서울은 낫다. 서울 가면 얼굴이 훤해진다. 팔당물, 김정은 교수님 이야기처럼 팔당물 수질이 좋아서 얼굴이 훤해지고 좋고, 수돗물 거의 머리 감아보면 뭐 거품도 복실복실하게 잘 나고, 부산물은 뭐 머리 감으면 뭐 비누기 금방 싹 씻겨져 내려가고, 이 상황이 틀려서. 그래, 서울 사람 얼굴이 훤해진다는데, 이제는 뭐 서울 사람도 뭐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뭐 녹조 다 피부 가지고, 예.
북한강이 녹조피 가지고 이제 정부가 대책을 이제 여기 마련한 걸 제가 그 어제 시민사회 단체로부터 입수를 했는데 보니까 이제 그 녹조 제거하는 그 바지선을 띄어서 이렇게 걷어내고 또 그 물을 이렇게 펌핑해서 오존 처리해가지고 또 다시 집어넣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후 관리는 사실은 굉장히 미봉책인데 이 미봉책도 제가 읽어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오존으로 이렇게 이제 그 마이크로치스티스라는 종을 이래 죽이면은 이 몸속에 들어있는 마이크로치스틴이 다 터져서 이렇게 몸 밖으로 나옵니다. 그럼 물속 농도보다도 평균 한 1000배가 높게 됩니다. 이 정부가 이거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부산 사람들이 전국에 보면은 그 수명이 최고 부산 사람이 낮습니다. 그리고 서울 사람에 비해서 약 3살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물 탓이다. 그리고 부산 사람들이 간암 환자나 간염 환자가 전국에서 최고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물 탓이다. 이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저는 뭐 물 전공입니다만 물 탓이라기보다는 술 탓으로 보이는데 부산 사람들이 술을 워낙 좋아해서. 근데 서울 사람들도 이제 이렇게 이제 녹조 가득 핀 물을 먹는데 이 4대강 전체에서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죠. 어제 최병성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신 걸 제가 지금도 기회정정한데 우리가 많은 물을 원하기보다는 녹조 가득 핀 많은 물을 원하기보다는 맑고 깨끗한 맑은 물을 우리가 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사실은 4대강은 어찌 보면 사라졌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상 보상류는 호수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6개 보로 인해서 우리는 녹조 가득 핀 이런 16개의 호수로 지금 사산할 예정에 있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지경에 와 있고 김진애 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상식이 이렇게 제대로 소통이 안 되는 정부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게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오늘 좋은 퍼포먼스도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4대강 강에 관련해서 우리의 문화와 이와 관련된 것이 사라질까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시인 고은께서는 북한의 그 원산의 명사 심리를 한번 걷고 그 시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내가 A를 한번 낳고 싶다. 그 맑고 깨끗한 끝없이 펼쳐진 모래밭에서 그 시인은 그런 생태학적 상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에 박정희 시인이라고 낙동강 시인이 계신데 하회에 그 넓고 그 많은 모래밭을 보면서 이 퍼먹고 싶은 설탕 같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의 시적 상상력을 고갈시키는 게 이 4대강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헬기 타고 한번 제가 낙동강을 둘러봤습니다. 흐르지 않는 강, 조용한 강으로 바뀌었습니다. 조용한 호수로 바뀐 거죠. 레이지 칼슨이 1962년 살충제 많이 뿌려서 그리고 곤충이 많이 죽어가지고 새가 오지 않는 봄, 그래서 사일런트 스프링, 침묵의 봄이 그때 크게 히트쳤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4대강은 16개 보로 인해서 사일런트 리버, 조용한 강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소그룹만 지금 울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을 강답게 만들어줘야 된다. 즉 강은 흘러야 된다. 그래야 강이라고 생각합니다. 16개 보가 수문이 개방되고 또 정권이 어쨌든 좋은 쪽으로 바뀌어서 이 보에서 제대로 좀 검토하고 사실은 철거돼야 될 전혀 세계적으로도 이런 사례가 없는 이 사업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짧잖은 시간인데 이렇게 끝까지 자리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11회 강연할 수원대회 강물꼬를 듣다 이틀째 오전 프로그램 4대강 야당 법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경호였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1시부터요. 여기 이 복지관 지하 2층에서 예선 컨테스트가 진행이 될 겁니다. 식당은 2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식사들 하시고요. 예선은 각 조별로 진행을 할 거니까 시간에 맞춰서 조금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양이 눈은 별빛을 닮은 눈, 밤의 캄캄한 밤에 요정이 마법 걸었나, 작은
날개에 파란 별빛 요정이 밤을 캄캄한 밤에 그림자 친구 되어 간다네. 이 밤에 간다네. 이 밤에